섞였던 두 분자가 달린 드론을 활성화했듯 왕들을 태양주위를 단 하나의 진리를 엔트로피는 이 영화의 맥거핀, 이야기에 동기와 흥미를 부여하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퇴장하는 삐끼에 불과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오역. 짧으니까 후딱 짚고 넘어갈게요. 단순한 어감 차이는 모두 제하고 뜻 자체가 전달이 안 된 것만 말해보자면, 영화를 보면 정체를 확인하는 CIA 암구호가 몇 번씩 나옵니다. 정확한 문장까진 기억 안 나지만 번역은 대략 세상에 어둠이 내린다, 어두워지면 친구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밝을 때도 친구가 없어서 공감하기 어려운 대사였다는 건 둘째치고, 세상에 어둠이 내린다의 원문은 We live in a twilight world. 직역하면 우리는 황혼의 세계에 살고 있다 쯤 되겠죠. 황혼이라는 게 낮과 밤 사이의 어스름한 시간이잖아요. 어둠이 내린다도 상태만 놓고 보면 완벽히 틀린 말은 아닌데, 뒷문장과 배우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아쉬운 번역이 되어버립니다. 어두워지면 친구가 없다의 원문은 And there are no friends at dusk. 더스크와 트와일라이트는 좀 시간대가 다른 표현입니다. 트와일라이트이 해가 지는 중 아직 불그스름하다면, 더스크는 완전히 해가 사라진 어두운 때거든요. 이 간단해 보이는 오역은 무려 세 가지 맥락을 날려버립니다. 첫째로, 주인공과 닐의 마지막 장면. 닐과 주인공이 헤어지는 시간대는 황혼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혼이 끝나는 때라면 닐 또한 죽어있을 시기죠. 이 문장 자체가 줄 수 있는 임팩트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캣이 사토루의 자살을 말리며 선셋을 언급하는 해가 지니까 역시 황혼의 시작을 알리는 문장이라 꽤 중요한 복선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사라진 게 첫째. 둘째로, 트와일라이트는 프랑스에서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불립니다. 한국에도 이준기 주연의 드라마로 유명한 표현이죠. 황혼이 지는 시간에는 저 멀리서 오는 동물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즉 피하 구분이 어려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대답에 쓰인 프렌즈를 보면 분명 의도된 표현이거든요. 주인공이 계속 닐을 믿지 못하고 닐이 아군인지 적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미묘한 상황에 대한 암시인데, 이 또한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건 이스터에그에 가까운데, 트와일라이트와 로버트 패틴슨, 뗄래야 뗄 수 없는 배우 개그죠. 엄청난 인기와 함께 발연기 타이틀도 준 애증의 관계인데, 트와일라이트 이후에 코스모폴리스를 시작으로 예술 영화 쪽으로 돌아다닌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모든 영화를 챙겨보진 못했는데, 테넷에서 연기를 보고 배트맨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을 정도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젠 정말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농담이 되었구나 싶었는데, 이 역시 사라졌습니다. 인셉션에서 마리온 코티아르가 라비앙 로즈에서 연기한 에디트 피아프의 농 스르르르를 줄창 틀어댄 점. I love a hot dog. 인터스텔라에서는 존 리스고가 출연했던 2010 관련 드립인 야구장 팝콘 이야기가 나온 걸 생각해보면, Popcorn at a ball game is unnatural. I want a hot dog. 논란이 영화의 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배우와 연관성이 있는 장치를 꾸준히 넣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야 제가 너무 찐이라서 드는 아쉬움이긴 한데, 앞에 두 맥락이 사라진 것만 해도 충분히 오역이라고 봅니다. 또 소방차 탈취 작전 후에도 확보한 박스를 열어 물건을 확인한 뒤 이런 건 처음 봐 라고 하는데, 이미 오페라 씬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물건이죠. 주인공이 메멘토 빙의를 하는 꼴이 되는데, 원문은 I've seen samples of encapsulation in every weapon class, but this is not one of them. 직역하면 무기 수업에서 지겹도록 캡슐화의 샘플들을 봐왔지만 이런 건 없었어 정도 될 겁니다. 지금의 번역은 앞에 문장 싹 다 날리고 But this is not one of them 정도만 살린 표현이죠. 주인공의 전문성이 죽는 건 당연하고, 무엇보다 저 말을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이쪽에 빠삭한데 이게 플루토늄일 리 없어 라는 뜻이거든요. 플루토늄이란 소리를 듣고 팀을 짜서 탈취까지 했는데 플루토늄이 아니네. 근데 옆에 닐은 너무 침착하네. 결국 이건 CIA의 암구호
트와일라이트의 게늑시와 이어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강화하는 연출인데 애초에 암구호를 오역을 해놨으니 복선도 없고 그 복선을 강화하는 연출도 오역하고 뭐 번역은 시간에 쫓기는 일이다 이러는데 테넷은 개봉 연기를 몇 번이나 했고 유럽과 아시아에 선개봉하는 상황이라 매출 중요도 또한 높았으니 시간과 조건이 부족했다는 핑계는 말이 안 돼요. 특히나 이런 과한 생략에선 그분의 향취가 아주 짙게 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인맥이 갑이시라는데 한두 번은 실수지만 세 번부턴 고의란 말이 있듯 배급사가 영화를 적당히 팔아먹으면 그만인 인스턴트쯤으로 취급하니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죠. 그냥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세요. 다행인 건 일본과 홍콩 영화는 망테크를 타고 있고 프랑스 영화는 취향이 확실하며 중국엔 영화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니 영어 하나만 배워도 취미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전문 방 앞에서 캐세총을 뺐으며 사토루가 윽박지르는 대사의 원문은 Look at me and understand. You don't negotiate with a tiger. You admire a tiger until it turns on you and you feel its true nature.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성질 좀 건드리지 마 정도로 엄청 축약되었을 겁니다. 이것도 원문을 살리면 날 봐. 그리고 이해해. 너는 호랑이와 협상할 수 없어. 그저 호랑이가 널 공격하기 전까지 같은 자연의 섭리에 감탄하는 게 고작이지. 사토루가 평소에 어떤 사고관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캣과의 관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호랑이라는 표현 앞에서 캣이 얼마나 무력한지 여러 의미가 담겨있지만 역시 다 생략되었습니다. 영화 복잡하기로 유명하고 한국에서 흥행도 보증되는 논란 영화마저 이 정도면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영어를 배웁시다. 자, 이제 영화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1부가 정확한 과학 원리도 아니고 영화 리뷰로는 리뷰어 본인도 무시하겠다고 말하는 과학에 대한 TMI인 이유가 테넷에서 과학을 1도 신경 쓰지 않는 제 해석과 여러분을 같은 페이지에 놓기 위한 과정인데 일단 전 테넷을 환경 문제에 대한 영화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또한 엔트로피처럼 메코핀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에서 충분히 다뤘으니 아주 짧게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영화에 최대한 맞추느라 인류의 종말이란 표현을 썼지만 사실 엔트로피의 상승과 지구의 끝이 꼭 같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에어컨을 쓰면 실외기가 집 밖에 더운 공기를 뿜어내지만 집 안은 시원하죠. 마찬가지로 지구라는 집 안에는 태양이 끝없이 스스로 붕괴하며 즉 엔트로피를 높이며 지구에 에너지를 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의 붕괴만 해도 수세기 정도가 아니라 약 60억 년 후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테넷에서는 엔트로피의 상승보단 지구온난화가 더 중요한 떡밥이 되며 단지 시간 역행으로 온난화가 되기 전으로 돌려보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되는데 지구온난화가 메인 주제라기엔 관련 얘기가 너무 적어요. 사토루가 마지막 통화 중에 해수면 상승 딱 한 번 언급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사람을 줄이면 돼요. 징기스칸이 지구의 인구 4분의 1을 쓸어버리자 지구온난화가 200년쯤 늦춰졌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죠.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차마 영화가 제시할 방향성은 못 되니까 환경 관련 영화들이 자꾸 뜬구름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American people, 8 kind of fuck. Love fuck, hate fuck, sex only fuck, break up fuck, make up fuck, drunk fuck, body fuck. 테넷은 이런 영화들보다는 007과의 연관성을 더 찾기 쉬울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 쓱 지나가거든요. 물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기보단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메시지와 연관지어볼 여지는 있지만 그게 핵심이라기엔 인간 위주로 해석하면 재밌는 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UFC 선수가 되면 자기 방어에 능해지겠지만 UFC 선수의 주된 목표는 호신술보단 옥타곤 위의 승부이듯 환경 또한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제 주관을 적극 반영해서 인간 위주로 보겠습니다. 논란은 테넷에 대해 인셉션의 아이디어에 첩보물을 첨가한 영화라고 언급했고 제작진도 정신적 후속작으로 여긴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실제로 로고를 유사하게 내보내는 등 떡밥마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객이 제일 유사하게 느낄 지구 멸망의 위기에 시간을 뛰어넘은 존재가 지구를 구해내며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머피의 법칙까지 등장하고 시간의 상식을 부수는 인터스텔라에 대한 언급은 딱히 없단 말이죠. 이런 와중에 마음에 걸린 대사가 바로 What happened is what happened.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다.
인과 율, 세계의 억지력, 여러 표현이 있는데 보통 타임 패러독스를 수정하는, 예를 들어 내가 과거로 가서 히틀러를 죽였더니 다른 사람이 히틀러 역할을 수행해 같은 일이 벌어진다든지, 과거로 가서 죽었던 연인을 살리려고 했더니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는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찍었다든지, 이런 이미 벌어진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바꿀 수 없다, 대사처럼 라임을 맞추겠다면 What will happen, will happen, 뭔 짓을 해도 안 된다는 느낌을 살리려면 Whatever is going to happen, will happen 정도가 있겠죠. 이외에도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결정론, 운명에 수긍하란 이야기라면 ed가 두 번이나 들어가는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이란 표현은 조금 미묘합니다. 뉘앙스야 넘어간다고 쳐도 두 가지 의혹이 더 발생하는데, 첫째, 작중무지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인버전 팀과 굳이 나눠서 브리핑하고 정보도 최소한으로 전달하죠. 테넷 측의 무기라고까지 표현돼요. 운명론에 대한 이야기라면 굳이 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어날 일은 내가 뭔 짓을 해도 일어날 테니까요. 둘째로, 공감할 수 있는 이유로 갈등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주저하는, 영화의 사건을 통해 성장하며 스스로 한계를 극복해내는 인물. 프로타고니스트보다 대중적으로 주인공에 가까운 건 캣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캣이 성장하는 순간이 굳이 스스로에 대해 환멸을 느꼈던 크루즈의 그 시간 그 장소인 점, 즉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상징성을 띠고 캣의 이름을 따왔을 슈레딩거의 고양이 또한 박스를 열기 전엔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두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고 박스를 열어야 비로소 하나로 결정된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 점을 생각해보면 결정론보다는 과거의 일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뉘앙스가 더 강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행동이 테넷 팀의 마지막 작전에 방해가 되는 연출임에도 강행한 것은 전체보단 개인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황을 깔아놓고 인셉션을 돌아보자면 저는 인셉션이 자유의지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4번은 팀워크가 없어. 4번은 개인주의야. 4번은 혼자밖에 생각하지 않아. 너 고지식해? 네가 맘만 먹으면 변할 수 있어. 너 맨날 남 속여? 네가 맘만 먹으면 변할 수 있어. 너 과거에 죄책감 있어? 네가 맘만 먹으면 변할 수 있어. 등장인물 모두가 특정한 시점 비브라늄 방패나 아이언 슈트를 얻어서가 아니라 그저 본인이 변하려는 의지를 갖고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면 Do you want to take a leap of faith? 그때부터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수차례 반복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지, 두려움을 극복하는 도전, 다 좋은데 신뢰의 도약이 필요한 게 지금인지 어떻게 아냐? 테넷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관계가 짙어 보이는 인터스텔라가 아닌 인셉션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했겠죠. 오페라와 마지막 전투를 제외하면 영화의 전개가 대칭적인 구조를 띠고 있듯 프로타고니스트와 켄 역시 대칭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감정적인 면에선 클라이막스를 차지하지만 닐은 이 구도에서 제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유는 닐은 대중적 흥미를 위해 넣은 오마주가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닐은 닥터후 더하기 컨택트, 시간을 다룬 작품 중 특유의 재기 넘치는 상상력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크게 박힌 작품들을 그대로 따왔어요. 먼저 닥터후의 리버송, 뉴 시즌4에 등장하는데 첫 만남부터 닥터를 상세히 알고 있는 듯 묘사되지만 정작 닥터는 초면인 상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닥터의 기준에선 뒤의 시간대로 갈수록 더 젊은 리버송을 만나게 되죠. 어찌나 떡밥성 캐릭터였는지 리버송을 상징하는 대사가 바로 Who are you, Jimmy? Again, spoilers. 닥터 기준 첫 만남이 리버송에겐 마지막 만남이었고 리버송 기준 첫 만남이 닥터에겐 마지막 만남입니다. 조력자인 듯 악당인 듯 애매모호한 리버송의 이야기가 끝나기까지 무려 6년이 걸립니다. 친근한 태도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늘 의혹을 남기는 점. 하지만 실제로는 주인공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물심양면으로 주인공을 돕는 민들레였다는 점. 영국 출신의 놀란 감독이 영국 국민 드라마에서 6년이나 떡밥을 끈 리버송을 모를 리도 없고 이쯤 되면 대놓고 알아봐달라고 캐릭터를 복붙한 수준이라 닥터후가 뉴 시즌5 에피소드 7으로 인셉션을 오마주한 전적에 대한 놀란 나름의 답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끝을 알매도 이를 수용한다. 원제 어라이벌, 한국 개봉명 컨택트. 이 역시 리버송만큼이나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if you immerse yourself into a foreign language that you can actually rewire your brain. 사람의 사고방식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피어 워프 가설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콘택트는 여기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그럼 외계인과 소통하기 위해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면 주인공인 루이즈는 외계인처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가 일찍 죽을 미래를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관계를 부정하면 남편과 사랑을 나누고 아이와 함께했던 시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담담히 이를 수용하죠. 일종의 운명론적 관점인데 닐의 최후 역시 이러한 관점이 크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이 영화가 무엇도 바꿀 수 없으니 운명을 수용하라 보단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무엇이 일어날지 모름에도 최선을 다해 발버둥 쳐라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기점이 프로타고니스트와 캣입니다. 이 둘은 많은 면에서 대칭적인 캐릭터입니다. 완성형 인물, 성장형 인물, 범인류애적 이타성, 가족애적 이기성, 도전적인 성격, 회의적인 성격. 여성 캐릭터인 캣을 너무 수동적인 공주처럼 소모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정말 그런 의도였다면 모든 면에서 멘토에 가까운 프로타고니스트가 임무에 성공하고 캣은 그 뒤를 쫓는 그림이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러지 않죠. 프로타고니스트는 과거의 사건을 수정하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캣이 과거의 자신을 떨쳐내는데 성공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캣의 성장은 오히려 마지막 임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죠. 저는 프로타고니스트의 존재 자체가 안전을 위한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타고니스트는 주동인물, 주동자를 뜻하는데 엄밀히는 이야기 서술의 중심축, 핵심 화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보통은 이야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자가 사건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니 주인공이라 해도 어폐가 없는데 프로타고니스트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존재합니다. 주창자, 네이버 기준 어떤 사상이나 주의를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 그래서 저는 프로타고니스트가 단독 주인공인 것처럼 암시하지만 메시지의 토대를 짓기 위한 틀에 가깝고 마지막 장면으로 주창자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좀 더 메시지와 밀접한 건 캣으로 봤습니다. 프로타고니스트 vs 사토르는 영웅병 정신병자와 중2병 민폐자살로에 공감할 구석이 없는 미친 대결이지만 캣 vs 사토르라면 훨씬 다각도로 볼 여지가 있으니까요. 비유하자면 다크나이트의 주인공은 배트맨이지만 메시지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하비덴트였던 것처럼 주인공과 메신저를 분리해서 해석했습니다. 프로타고니스트는 오페라 극장에서부터 이미 완성된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임무를 다 완수했음에도 관객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신권받을 일도 없는데 발치를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동료를 팔지 않고 자결을 택합니다. 이 시퀀스에서 이미 프로타고니스트의 캐릭터를 다 보여줬고 작품 내내 큰 성장이나 변화는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후반부의 관점의 변화 정도를 넣죠. 프로타고니스트는 오페라에서 열쇠고리를 낀 의문의 요원 닐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까진 뜻이 있는 자를 하늘이 돕는 운명적인 도움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의문은 더해져만 갑니다. 무기밀매상은 남자가 아닌 여자였고 닐은 의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이상사태에도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지휘하는 의문의 지원팀. 심지어 그는 과거를 수정하기 위해 도전하지만 실패합니다. 과거를 수정하기 위한 시도. 인버전 또한 이미 변수의 하나로 포함되어 현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으니까요. 제가 과학을 공부하는 삽질을 한 이유가 여기부터의 해석 때문인데 저는 이 영화가 평행 세계를 중점적으로 채용했다고 봅니다. 프로타고니스트와 닐의 대화 중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만약 네가 다른 우주로 넘어갔다고 해도 의식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테넷의 우주가 지구 616이라고 치면 닐이 오슬로 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려주고 프로타고니스트의 행동이 바뀌는 순간, 즉 이미 일어난 일이 바뀔 상황이라면 프로타고니스트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지구 617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회전문이 퇴장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입장하는 것도 일종의 맨트랩, 변수의 출입을 통제하여 같은 세계 내에 머물기 위한 확인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세계가 전에도 인지할 수 없다면 그 인물에게 있어서 세계는 하나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계간 이동을 하고 시간을 돌려도 그 인물의 기억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꼬리를 남기니 그 기억의 궤적이야말로 곧 하나의 세계다. 테넷의 세계에선 시간여행이 죽은 사람을 살리진 못해요. 마치 사진의 장노출처럼 한 공간에 같은 두 명이 동시에 존재하다 못해 상호작용까지 이루어지지만 서로가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한쪽이 소멸되는 데다 시간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지 미래에 해당하는 사건을 과거의 시간에서 버리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니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분기점을 만드는 것일 뿐 이미 생성된 우주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진 운명론적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뭘 해도 세계의 갈림길이 늘어날 뿐 사건을 수정할 수 없다면 뭐 그냥 수용하라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무지의 원칙입니다. 세계가 갈라지는 것 혹은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걸 최대한 방지하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최선의 결과물이라고 믿자.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때의 목표로 돌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하지만 프로타고니스트는 그런 인물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공동의 생존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걸 작품 초반부터 전제합니다. 프로타고니스트가 극단적으로 이타적인 선인인 데에는 논란의 관점에서 본 삶을 살아가는 이상적인 태도의 체현, 즉 메시아적인 캐릭터란 점도 있지만 작품 내적으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중요한 임무의 핵심 인력으로 채용 가능해지고 작품 외적으론 관객에게 이 모든 상황을 전개에 맞춰 조금씩 풀면서도 개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공감이 아니라 행동의 당위성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쯤 되지 않는 한 프로타고니스트의 인간성에 공감할 수는 없겠죠. 재밌는 건 프로타고니스트는 무엇 하나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반복했을 뿐이지만 닐 정도나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 나머지는 정황을 전혀 모름에도 프로타고니스트를 향한 신뢰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알고리즘을 잘 숨길 거라 믿고 보내주는 아이브스, 그를 믿고 주저하지 말고 자신을 죽이라 말하는 프리아, 그리고 마지막에 액세서리로 닐의 도움은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프로타고니스트의 행동에 의한 결과, 즉 자신이 개척해낸 운명, 현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영화는 모두가 선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서토루같이 행동에 근거가 없는 악인도 있고 걔를 위한 소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프리아 같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 영화는 이들을 어줍지 않게 구원하지 않아요.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다만 신중한 태도로 이런 자들을 속아낼 필요는 있지만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믿음 그 자체는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제비 다리를 고쳐줘라. 일 못하는 놈 구박까지 하면 능률 더 떨어진다. 거위가 수명 동안 낳을 수 있는 황금알의 예상 개수와 거위 외의 단위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알의 개수를 진중히 비교 후 행동하자. 커플링은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없애는 거다. 많은 작품이 그 의중을 파악하면 직관적인 메시지인 점과 비교해보면 현실적이지만 그렇기에 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래야 하는가? 공감은 캣에게 몰아주고 프로타고니스트의 파트는 세계관을 설명하거나 이를 의심하는 메시지의 포석을 쌓는 데 쓰입니다. 캣은 논란 월드에선 퍽 이질적인 캐릭터입니다. 가장 유사한 캐릭터로는 캐두먼 정도가 있을 텐데 그 캐두먼은 원래 섹스 심볼격으로 유명한 캐릭터였고 캐두먼을 제외하면 논란은 여성을 성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대단히 적은 감독이에요. 하지만 캣은 배우부터 거대하고 깡마르긴 했지만 복장부터 본드걸을 떠올리게 하는 성적 매력 덩어리죠. 특히 자동차 추격신에서 문을 열기 위해 넓적 다리를 노출하는 구도는 논란 영화에서 볼 거라곤 생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료 화면이 없는 게 참 아쉬운데 프로타고니스트와의 레스토랑 씬에서 아레포를 이용해 남편을 속인 게 아니라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자식을 볼모로 캣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캣의 왼쪽 앞머리가 만드는 그늘로 눈물 때문에 마스카라가 번져 얼룩진 것처럼 묘사하거든요. 그리고 이 눈가의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헤어스타일은 몇몇 장면에서나 등장할 뿐 기본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미장센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감독이 그런 노골적인 서비스 씬을 인지하지 못하고 찍었을까요? 논란 나름대로 인간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가장 매력적인 인간을 그리기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였으리라 봅니다. 남편에게 학대받는 미모의 유부녀 취향자. 일단 취존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성상품화로 소모되는 캐릭터냐 하면 캣의 성장이 참 재밌습니다. 이 캐릭터를 통해 표현하려는 건 인셉션의 핵심 주제의 반복이라 봅니다. 변화라고? 행동하라고? 그럼 If I even could do it, I need a guarantee. How do I know you can deliver? 엄밀히 말해서 캣이 사토루를 죽인 건 일어난 일을 되돌린 건 아니에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지만 캣은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프로타고니스트에게 영향을 받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사람이죠. 사토루 또한 인버전을 통해 온 미래의 사토루임을 헬기에서 내릴 때 검은 상의를 입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단지 캣과 만나는 장면에서 과거의 의상으로 환복시켜 분위기를 낼 뿐이죠.
결국 과거의 캣과 사토루에게 벌어진 일들은 그대로 일어나고 아들을 버리면 놓아주겠다는 사토루의 제안에 흔들린 캣 또한 없던 일로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어요. 남은 속여도 내 인식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이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논란은 캣을 통해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너 과거에 아들 버리려고 했어? 그럼 그 순간에 갇혀 후회하며 늙어갈래? Waiting to die alone. 아니면 You don't. But I can. So, do you want to take a leap of faith? 다만 인셉션에선 이 도약을 코브와 아리아드네, 코브와 사이토, 즉 인간과 인간의 유대를 강조했다면 테넷은 주변의 영향은 받되 자문자답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1회차에 이해할 수 있는 직관성? 없습니다. 논란 영화가 주는 결말부의 극적인 사이다?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영화의 의미를 부여해가며 보진 않을 테고, 그래서 테넷이 불친절하다 혹은 재미없다는 의견 또한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영화는 어디까지나 유희에 불과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첩보물의 액션만 봐도 참신한 매력이 있고 깊게 파고들어 보면 퍼즐처럼 짜맞춰보는 재미가 있는 점, 더럽게 복잡하긴 한데 영화 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화 내적인 대사만으로 해석이 가능한 점, 메시지 자체는 운명론을 거부하는 평범한 내용이지만 같은 이야기도 화법에 따라 전달력이 다르거든요. 흔하지 않다고 받고 어차피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면 시간여행을 다루던 작품 중 이 정도 참신함과 완성도를 동시에 갖춰온 작품 하나쯤 있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10점을 줬습니다. 제가 발치몽 사건 한 달 반 뒤쯤 신검을 받아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어디 가서도 면제라고 욕먹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건강이 안 좋았죠. 미국에서 대학 잘 다니고 있다가 건강도 잃고 학력도 잃고 22살에 수능을 준비하다가 성인 ADHD 진단을 받는 인생의 최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고졸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슬픔에만 잠겨 있었다면 지금 유튜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야 네가 32살엔 16만 유튜버가 돼서 편집자들로 당근 공장을 차려 이러고 알려준다면 위안이 되었을까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10년 뒤가 뭔 소용이야? 그러겠죠. 유튜버가 된 뒤에도 첫 1년간 게임 채널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영화 채널로 변환하면서도 잘 될 거란 확신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기존의 작은 기반조차 날아갈 수 있다는 걱정이 더 컸죠. 사실 16만이라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채널 규모에서도 매일이 불투명합니다. 영상에 들어가는 품은 많은데 업로드 주기가 길다 보니 조금만 삐끗해도 유튜브 그만둬야 할 상황이죠. 지금 내 선택이 올바른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아마 평생 갖지 못할 겁니다.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은 바꿀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영화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논리에 어긋나면 납득을 못하는 사고회로 덕분에 복구생 같은 열정 멘토링에는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저에겐 이런 극한의 사고 실험이야말로 훨씬 와닿는 위로였습니다. 이 세계물을 소위 대리만족이라고 하잖아요. 생판 다른 세상에 떨어져서 유사 음식 대충 만들어줘도 이런 게 맛있다라는 것? 이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인정받는 그런 대리만족. 테넷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한 대리만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디어의 시간여행, 평행우주가 열어놓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닫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재앙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의 가장 큰 축복이며 너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지금이 최선이라고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나름의 격려인 셈이죠.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 We head for the sky, it's alright. Our wings wouldn't fly, it's alright. If we are crashing down again, pieces of love, it's alright. Scattered in mud, it's alright. You're giving me a lie again. And tell me what you want.